네, 안녕하십니까. 대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회장입니다. 자, 최근에 지금 서울의 주택가격을 보면요. 이 양도세가 4월달에 이제 양도세가 중과가 됐죠. 네,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서 좀 한동안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물들이 많이 소진이 되면서 지금 가격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원래는 하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정책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부동산은 이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이. 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의식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항상 정부의 보이는 손이죠. 예, 정부의 보이는 손이 시장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손에 의해서 시장이 통제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움직일 수 있어도 정책에 의해서 나중에는 또 시장이 이겨요. 정책을.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쪽을 보시면, 특히 이제 주택시장 쪽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되고 있죠. 자, 어떤 거냐면은 지금 현재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이상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규제책을 피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예.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제 신문 자료를 하나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참 제가 이제 보면은 참 제목을 좀 잘 지어놨습니다. 집값 규제의 역설. 그러니까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4월 이후로는 상당히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재건축 아파트들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다가 7월 둘째 주부터 0.08, 0.10, 0.11, 그 다음에 이 7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0.16, 8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0.18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폭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주택시장에 있어서 7월달, 8월달은 비수기거든요. 근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규제가 여러 가지 강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이 매수 타이밍을 새롭게 잡으시는 분들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워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거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내가 지금 참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될지 그걸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집값을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거나 이랬을 때 부동산 상당히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풀이를 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제목을 지어놨는데 규제가 되어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예. 자, 아까 그 집값 상승이, 그러니까 집값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똑같은 문구죠.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세제가 지금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됐잖아요. 양도소득세가. 4월부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이 전적에다 지금 조정대상 지역인데, 양도소득세가 지금 중과조치가 들어가죠. 4월달부터. 자, 그래서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중과,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중과, 장특공이 배제가 됩니다. 장특공. 예. 장특공이 배제가 되는데, 자, 이러면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지금 커진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안 팝니다. 예. 그냥 물건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물건이. 상대적으로 시장 내에 지금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지금 종부세 개편, 이제 지난주 7월 31일이죠. 7월 31일 날 종부세 개편안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요거는 제가 나중 특강 때 또 자세하게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률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표로
과표로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부세 인상이 그냥 종부세 인상률이 변동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률이 미미하다라는 의미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강남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강북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좀 미미하니까 주거소득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려고 강남 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똘똘한 한 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면서 저가 매물들이 사라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황금성이 좋아야 돼요. 황금성.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지역에 있어도 내가 못 팔아먹으면 그만큼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이제 그 파리 종합대책 이후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관장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 도시및 주거환경, 이 서울시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도정법상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언제까지 소유권, 그러니까 준공이 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전매가 금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내가 못 팔아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합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라는 거는 사실은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거는 사업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데, 근데 조합 설립 이후에 사실은 그 사업 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건축 시비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한 거잖아요. 네, 어찌됐든. 자, 그러면서 이제 조합원 전매도 금지가 되니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은요, 일반적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수발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건데, 최근에 가격이 지금 오르는 이유는요, 일단 거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런 거 조합원 전매 금지라던가, 아니면 그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물건들을 안 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반대로, 근데 이제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거래량은 적고요. 시장은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양은 적고 수요자는 많아지니까 몇 개가 거래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자, 규제가 내려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지금 물건이 지금 희소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오르려면 희소 가치가 있어야 돼요. 희소 가치라는 거는 당연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계속적으로 좀 독려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가기 위해서는요, 임대사업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자, 우리가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일단은 지금 지난 4월 이후부터는 최소한 8년 보유해야 돼요. 8년 보유. 자, 최소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아진다는 거는 8년을 보유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주택자들이 지금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물건이 시장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팔 수 있는 물건이.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오른 원인들을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우리가 집값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규제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제가 되려 집값 상승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시장 자체의 물건은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희소해야 가격이 오른다. 근데 이 규제가 되려 물건에 대한 희소 가치를 지금 높여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규제에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지금 유튜브 이제 보시면요, 밑에 그 좋아요 있죠? 좋아요? 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제가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나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